금의 적정 가격은 추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시장에서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극도로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과소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간단히 말하자면 금은 버블화될 요소를 잘 지니고 있는 자산이며 현재 금의 버블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달러나 파운드, 엔과 같은 이런 개별 통화는 중앙은행이라는 발행처가 있지만 금은 발행처가 없기 때문에 무국적 통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신용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물질이기에 역사적으로 항상 가치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화폐는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와 금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대표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로 이루어져 있는 주요 통화와 달러를 상대 비교하여 가치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로 달러 환율에 쉽게 반응하는데요. 이 지수와 금 가격을 비교해보면 역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1년 미국의 극단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지수도 크게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로 인해 금 가격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금리를 더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이미 더 이상 상승의 힘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금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화폐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늘어난 화폐의 양만큼 낮아진 화폐의 가치에 수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 8천억 달러였던 본원 통화는 5년 만에 4조 달러로 3조 2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은 더 무자비한 돈풀기를 시행했는데요. 그로 인해 단 1년 반 만에 3조 달러가 넘는 본원 통화가 더 풀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결국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는데요. 물론 최근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지금껏 늘어난 달러의 양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일 뿐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화폐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낮아진 화폐의 가치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 실물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에 강합니다. 1970년대 미국은 연율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1980년대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15%에서 20% 정도까지 끌어올렸던 적이 있었죠. 이 당시 금 가격은 26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무자비하게 늘어난 화폐만큼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낮아진 화폐 가치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금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죠. 방금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반대로 디플레이션 시대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하실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급증한 후 연준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도 꽤나 낮아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상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늘어난 화폐의 양만큼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는 급격한 금리 인상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 뿐입니다. 즉 경제가 급격하게 주저앉으면서 나타난 효과일 뿐이지 화폐가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위기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디플레이션 위기의 상황에서도 금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을 보유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을 타개할 방법은 결국 또다시 화폐 발행을 통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봉착하자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무지막지한 화폐 발행이 있었던 것처럼 만약 또다시 디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은 이전처럼 화폐 발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화폐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 증발한 화폐 가치만큼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까요? 이것은 지난 200년 동안 각 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은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로부터 보호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늘어난 화폐의 발행량만큼 금 가격도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금의 양은 약 20만 톤 정도가 되고 이것을 현재 금 가격 1970달러로 계산하면 약 13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풀린 모든 화폐의 양을 다 계산하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과 유로의 화폐 양으로만 보아도 금 가격은 5만 달러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의 생산량은 매년 약 4,000톤 정도로 항상 일정할 뿐더러 현재 매장된 금의 양은 5만 4천 톤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아도 약 15년 후에는 금 광산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한 버블이 형성될 요소를 갖고 있기에 지금보다 금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메이 고이치로의 저서 금에 투자하라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책의 저자인 가메이 고이치로는 지금이야말로 금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축통화국의 쌍둥이 적자와 금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더 참신한 접근법이어서 저도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금 투자자 분들이 지쳐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긴 호흡의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지만 점점 의심이 생기며 처음 투자를 결심했던 그 다짐도 희미해져가는 지금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른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배울 점이 많은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출판사에 문의해 책 증정 이벤트를 지원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총 10권의 책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